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조치를 다음 달부터 해제합니다. 단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백신 접종 기록은 등록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의무가 해제되면서 한인 여행업계에는 오늘 하루 종일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한인 업체들이 유기농 즉석식품으로 주류사회 공략에 나섰습니다.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내세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시행하는 기본소득 제공 프로그램 브리드의 신청 접수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선정되면 3년간 매달 $1,000씩 지급됩니다. 오는 일요일부터 서머타임이 시행됩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1시간 줄어듭니다. 네, 3월 11일 금요일 이브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정부가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했습니다. 한국 방문하기 전에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 등록은 해야 합니다. 김윤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자가격리 의무화 조치가 다음 달부터는 완전히 해제됩니다. 3차 추가 접종까지 모두 마친 완료자들은 48시간 내 PCR 검사 기록만 제시하면 자가격리가 면제됩니다. 2차까지만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6개월까지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월 1일부터는 해외에서 접종을 마치셨고 국내 등록을 못하신 분들에 대해서 사전 입력 시스템을 통해서 입력하시고 확인이 되면은 격리가 면제됩니다. 다만 한국의 백신 접종 기록이 필수적인 만큼 웹사이트를 통해 사전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 절차도 비교적 간단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기에다가 등록하는 내용은 접종 이력을 등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또 등록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에 제가 또 안내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한국을 이미 방문해 한국 시스템에 백신 기록이 있는 한인들은 오는 21일부터 자가격리가 면제될 예정입니다. 사전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자가격리 해제 소식에 그동안 한국 방문을 미뤄왔던 한인들은 들뜬 모습입니다. 네, 갈 계획 있습니다. 6월에 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격리 기간이 너무 길어갖고 이번에 면제가 돼서 너무 다행이에요. 사실은 이번 주 며칠 전에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뭐 구경하고 먹고 뭐 이런 게 참 그립거든요. 사실은 여기 살다 보면. 그래서 그런 거를 할 계획이 있고 또 자가격리가 없어지는 바람에 또 7일이라는 그 시간을 더 얻게 돼서 다음 달부터는 자가격리 조치가 완전히 해제됨에 따라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류는 본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LA에서 SBS 김윤아입니다. 네, 접종 여부에 따라 조건도 다릅니다. 또 접종 대상이 아닌 만 6세에서 16세 어린이들은 격리 대상입니다. 박수진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는 21일부터 격리가 풀리는 해외 입국자는 백신 접종 완료자입니다. 2차 접종 뒤 14일부터 180일 이내거나 3차 접종을 한 사람, 그리고 2차 접종 후 확진된 뒤 완치된 사람입니다. 해외에서 백신을 맞았어도 국내 검역 시스템에 등록하면 격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종 미완료자와 격리 면제 제외 국가 4곳에서 입국한 경우는 지금처럼 7일간 격리합니다. 국가별 위험도와 국내 방역성을 고려해서 위험도가 높은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에는 접종 완료자라 하더라도 격리 대상이 됨을 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작용 때문에 코로나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도, 접종 대상이 아닌 만 12세 미만 아동도 격리해야 합니다. 다만 만 6세 미만은 보호자가 접종 완료자라면 함께 격리 면제가 적용됩니다. 또 다음 달부턴 모든 해외 입국자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검사 체계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병원에서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양성이면 PCR 검사 없이 바로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4월 13일까지 한 달만 우선 시행됩니다. 자가 검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용은 양성 예측도가 94.7%로 높은 데다 검사 건수가 많아 결과 통보가 지연되는 PCR 검사에만 기대선 진단과 치료가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검사를 받으신 후에는 호흡기 진료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60세 이상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를 처방도 바로 받게 되실 것입니다.
신속 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보건소에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바로 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한국 정부의 자가격리 면제 방침, 한인 사회도 크게 환영했습니다. 여행과 관광은 물론 한국과 무역까지 이 활발해질 인적 교류를 통해 한인 경제의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영훈 기자입니다. 다음 달부터 전격 시행되는 한국 정부의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한인 사회는 한국과 인적 교류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움츠러들었던 관광업계는 여행과 관광 수요 폭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계신 분들 이제 미 서부 관광을 많이 찾게끔 되겠고요. 또 이제 미국의 경제에 또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국립공원도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되고, 한국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날 것을 대비해 관광상품 마련에도 착수했습니다. 한국 가시는 수요는 엄청 많이 늘어났죠. 그래서 오늘서부터도 벌써 항공권 예약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은 또 다음 주에 상품이 발표가 됩니다만 4월 20일 날 뭐 이제 맛집 투어 준비했어요. 벌써.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약도 이제 벌써 들어오고 있고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등 국정항공사들에도 예약 문의 등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항공사들은 항공 수요 추이를 지켜본 뒤 증편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원래 오시려고 하시다가 작년 겨울부터 다시 자가격리 시작함으로써 여행을 취소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없어진다면 조금 더 가족들을 더 잘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면제를 한국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왔던 한인 상공인들도 이번 발표를 크게 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또 해외 교류가 많은 사람들도 많은데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이걸로 인해서 아마 엄청난 우리 한인 경제에 경제 활동에 큰 좋은 플러스되는 영향력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 급등과 공급난으로 침체를 겪고 있는 한인 경제. 한국 자가격리 해제가 경기 활성화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인 13일부터 일광시간 절약제 썸머타임이 시행됩니다. 13일 새벽 2시가 새벽 3시로 1시간 더 앞당겨지는 겁니다. 한국과의 시차는 1시간 줄어듭니다. 썸머타임은 50개 주 가운데 애리조나와 하와이주에서는 시행되지 않으며 올해 썸머타임은 오는 11월 6일 해제됩니다. 간단하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즉석식품. 요즘은 즉석식품도 유기농을 내건 제품이 많다고 합니다. 한인 업체들은 경쟁력 있는 가격까지 내세운 유기농 즉석식품을 선보이며 주류사회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NR맛에 열리고 있는 유기농 박람회 현장을 이사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2년 만에 재개된 2022년 자연식품 박람회. 3,500여 업체가 참가한 이번 박람회의 테마는 빠르게 즐길 수 있는 유기농 식품입니다. 다른 컨셉의 이제 헬시 쪽으로 많이 관심을 보여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업체의 테마와 맞물려 다양한 유기농 즉석식품을 소개하며 치열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업체들은 전자레인지에 데우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각 나라의 음식을 소개하며 유기농 즉석식품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We try to combine the need to be faster. In the current time, you don't have plenty of time to cook, to sit and cook, with very top quality ingredients. 한국 27개 업체들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홍보관을 통해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식품, 오르게닉 푸드지만 접근하기 쉽고 좀 트렌디하게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제품들을 많이 발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국 업체들도 유기농 즉석식품 트렌드에 맞춰 간편히 먹을 수 있는 유기농 식품을 잇따라 소개했습니다.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젤리 타입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제품들을 만들었던 게 전체적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잡채를 비롯해 김치전, 그리고 파전과 콩비지 등 유기농 즉석식품을 시장에 내놓고 있습니다. 프렌들리한 제품들을 좀 많이 좋아해 주시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또 마케팅 포인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 업체들은 자동 생산 시스템을 통해 생산 비용을 낮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승부를 걸고 있습니다.
제조라든지 가공 능력이라든지 이런 모든 기술면이 앞서 있어서 이 미국하고 경쟁할 때 거의 한 20% 정도 싸게는 할 수 있는데 세계 유기농 식품이 한자리에 모인 2022년 자연식품 박람회는 내일까지 열립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LA 카운티가 시행하는 기본소득 제공 프로그램 브리드의 신청 접수가 오는 3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자세한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을 전영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LA 카운티가 기본소득 프로그램의 신청자 모집에 나섰습니다. 만약 선정되면 앞으로 3년간 매달 $1,000씩 모두 $36,000를 받게 됩니다. LA 카운티 정부는 소득보장 프로그램인 브리드의 신청 접수를 오는 31일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면 18세 이상 성인으로 연소득이 1인 가구 기준 $56,000, 4인 가구의 경우 $96,000 미만에 해당해야 합니다. 또 프로그램이 적용되는 저소득 지역 거주자로 팬데믹 기간 재정적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은 다음 달 13일까지로 자격을 갖춘 신청자 가운데 모두 1,000명이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아무 조건 없이 매달 $1,000가 직불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신청서 작성과 프로그램 지역 확인은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LA를 포함해 롱비치와 다우니, 그리고 글렌데일 등 대부분 지역이 포함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뺑소니 사고 소식을 보도하던 한인 기자 뒤로 뺑소니 사건이 또 발생하는 장면이 찍혀 화제입니다. 주류 로컬 방송인 KTLA5에서 활동하는 한인 기자인 진강 기자는 지난달 사우스 LA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 사건을 보도하던 중이었습니다. 기자 뒤로 차량 한 대가 느닷없이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그대로 포착된 겁니다. 후보와 84가 교차로로 사고 다발 지역으로 꼽히기도 한 곳입니다. 기자는 즉시 911에 신고했고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길을 건너던 40대 아버지가 뺑소니 사고를 당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네, 캘리포니아주 내 학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지침이 오늘부로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LA 통합교육부 소속 교육기관들은 마스크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합니다. 이사면 기자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내일부터 학교와 차일드케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 차원에서 학교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도 각 교육구마다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LA 통합교육부가 학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문제를 놓고 어떤 결정을 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LA 교육부는 주정부와 카운티 정부가 발표한 마스크 해제 규정에 대해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통합교육부 내 학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문제를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LA 교사 노조는 학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침이 지속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포화가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민간인 희생자들이 제대로 수습되지 못한 채 집단 매장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강민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의 주요 격전지 마리우폴. 비닐로 둘러싼 민간인 희생자 시신이 도랑에 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열흘째 계속된 러시아군의 무차별 포격으로 1,2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주장했습니다. Хоча ми зробили усе, що було потрібно для роботи гуманітарного коридору.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так і не припинили вогонь. 앞서 국제적 비난 여론이 일었던 마리우폴 산부인과와 하르키우 민간인 건물 폭격 사건에 대해 러시아는 관련 사진이 조작됐다, 우크라이나군의 자작극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도 키이우 부근에서는 러시아군 공세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Попало 15-й этаж, снаряд, 2 человека в смятку. Трупы. Не можем с ними ничего не сделать, ничего забрать. Мы выезжали до этого за 2 дня на стоянку, пытались проехать. 키이우에서 북서쪽으로 불과 5km 떨어진 지점엔 장갑차가 줄지어 재배치됐고 북서쪽 20km 지점에선 러시아군의 보급 차량과 로켓포의 이동이 포착됐습니다. 우크라이나군도 키이우 동쪽 입구인 브로바리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등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치열한 시가전이 이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한 추가 경제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군과 러시아군이 직접 출동하는 것은 곧 3차 대전이라며 군사행동에는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영 특파원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항구적 정상 무역 관계를 맺고 있던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를 박탈하고 러시아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물릴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산 보드카와 수산물, 다이아몬드 등 사치품 수입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Putin is an aggressor. He is the aggressor. And Putin must pay the price. The totality of our sanctions and export controls is crushing the Russian economy. 러시아군이 생화학 무기를 사용하면 값비싼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I'm not going to speak about the intelligence, but Russia would pay a severe price if they use chemical. 하지만 우크라이나에 미군이 들어가 러시아군과 직접 싸우는 일은 없을 거라고 또다시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인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미군과 나토의 군사 개입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또다시 거부한 겁니다. We will not fight a war against Russia in Ukraine. Direct confrontation between NATO and Russia is World War III. 미국은 하루가 멀다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쏟아내고 있지만 푸틴은 꿈쩍 않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개입 없이 전쟁을 멈추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사이의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가자고 했습니다. 당선인은 중국 대사를 만난 자리에서는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는데 어떤 의미인지 화강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대통령 취임 후 정상회담 순서를 묻는 질문에 중국을 미국, 일본 다음으로 뒀던 윤석열 당선인. 먼저 미국 대통령, 그다음에 일본 수상, 그리고 중국 우리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 제가 순서를 정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의 만남에서는 덕담과 함께 뼈 있는 말이 오갔습니다.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관계가 더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면서도 책임 있는 세계 국가로서의 중국 역할이 충족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역할이라는 말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준비하는 북한을 제어해달라는 의미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윤 당선인 측 핵심 인사가 설명했습니다. 싱 대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당선 축하 서신을 전달했는데 양국 수교의 초심을 굳게 지키자고 언급한 게 주목을 받았습니다. 현 정부가 중국에 굴종 외교를 했다고 역설해온 윤 당선인에 대한 메시지로 풀이됐습니다. 반면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의 접견에서는 사뭇 다른 분위기 속에서 피로 맺은 혈맹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맹 재건을 앞세웠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는 한미일 3국이 한반도 사안, 특히 북한 미사일 도발 등의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며 취임하면 이른 시일 내에 만남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화강윤입니다. 네, 북한이 최근 정찰 위성을 시험하는 것이라며 쐈던 미사일이 사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것이었다고 한미 당국이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윤석열 당선인과 이 문제를 최우선 협력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윤수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27일과 지난 5일 북한은 두 차례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한 뒤 정찰 위성 개발 시험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한미 군 당국은 정밀 분석 결과 발사체가 정찰 위성이 아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때 처음 공개된 ICBM 화성 17형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화성 17형은 바퀴가 22개인 이동식 발사 차량에 실렸는데 높이는 24m 정도로 ICBM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사정거리가 13,000km 이상으로 미국 본토까지 타격이 가능해 괴물 ICBM으로 불렸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다만 두 차례 모두 사거리가 짧았다며 최대 사거리의 ICBM 발사를 앞둔 전 단계 시험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The threat is real, and it appears that he's trying to develop capabilities to defeat our systems and threaten the peninsula and threaten regional stability.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 차단을 위한 추가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이 문제를 최우선 협력 과제로 삼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At the top of that list when it comes to the Indo-Pacific is the threat that is posed by the nuclear weapons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of the DPRK. 로케머라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 정책이 조짐이 좋다고 평가하면서 대북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윤수입니다. 네, LA시가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무료 텍스 보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민족학교가 5명의 한인과 아태계 학생들을 위해 장학금을 수여합니다. 민족학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최소한 6학점 이상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교 재학생이나 2022년 가을 학기에 입학하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총 5명을 선정해 각각 $2,000씩 장학금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 마감은 오는 4월 10일까지입니다. LA시에서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해 무료 텍스 보고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LA시 회계감사국은 다음 달 18일까지 저소득층 주민들이 텍스 보고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시내 47곳에서 텍스 보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지역에서는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와 브리제 재단에서 지원합니다. 지난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 사이 코로나 팬데믹 동안 아시아계 미국인과 태평양섬 주민들을 향한 증오 사건이 약 11,000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스탑 AAPI 헤이트는 증오 사건의 거의 절반이 공공장소에서 발생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대규모 다단계 금융사기가 발생해 피해를 본 한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NP 다단계 금융사기 한인 대책위는 인터넷 투자 회사 CNP의 회원이며 매니저로 불린 K모 씨가 은퇴 한인과 여성들에게 접근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를 권유한 후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을 늘려갔지만 지난해 6월 갑자기 문을 닫아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최소 30에서 40명이고 피해액은 최고 $200만 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북가주에서 통근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13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칼트레인은 어제 오전 10시 반쯤 샌브루노 지역에서 칼트레인 열차가 작업 중이던 크레인이 달린 트럭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사고로 승객 11명과 열차 엔지니어, 트럭 운전사 등 모두 1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네, 오는 일요일 썸머타임이 시행됩니다. 새벽 2시가 3시로 바뀌는 겁니다. 시계 다시 맞추시고 안전하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